이런 주류 교체의 상황을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죠. 지금 이제 이 공소 취소 모임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오늘 드디어 공소 취소 모임이 등장을 했어요. 이건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거는 뭐 본인들 그 문바들이 이제 상황을 더 그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게 뭐 반청 모임 아니다, 반문 모임 아니다, 친명 개파 모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바들과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자꾸 이걸 친명 개파 모임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완전히 색깔을 칠해버린 거지. 친명 개파 모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믿지를 않아. 그냥 친명 개파 모임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 근데 이거를 아주 문바들이 지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과연 친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그동안 확인하기 힘들었잖아요. 의원 쪽에서는. 근데 오늘 이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 많은 논란 중에서도. 그리고 친문 스피커들이 뭐 유시민을 비롯해서 김어준, 조옥이도 마찬가지고 뭐 친문 문바 스피커들이 이 공소 취소 모임을 악랄하게 헐뜯었어요. 악랄하게 헐뜯었습니다. 친명 개파 모임이다라고 자기 정치한다고 악랄하게 헐뜯었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이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출범할 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지 저도 궁금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고 가시죠.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이 이 대통령을 노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모임 출범에 맞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공취모가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정치검찰 아웃! 민주당 의원 절반을 훌쩍 넘는 10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출범을 예고했던 열흘 전보다 2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사법정의와 헌정질서 회복이 시대적 과제라며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 등이 조작 기소였음을 널리 알리겠다며 검찰의 공소 취소가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명백한 조작 기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억울한 기소를 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공소 취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최대 모임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형성된 것을 두고 대통령 방탄을 위해 헌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원이 불소추 특권에는 공소 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들도 좀 바라보기 바랍니다. 모임 초기 이름을 올렸던 김병주 의원은 개파나 사조직이라는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며 모임을 탈퇴했는데 국민청원을 통해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5명의 이제 최종적으로 105명의 의원들이 이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소 취소 모임이 개파 모임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선동을 문바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개파 모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만약에 저게 개파 모임이면 저게 개파가 아니죠. 민주당이지. 105명이 참여했는데 지금 내각으로 가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김민석 총리, 정동영 장관, 그리고 안규백 의원, 안규백 장관, 김윤덕 장관, 한 명 더 있는데 4명인가 5명이죠 지금? 5명인가 6명인가 그래요. 5명 6명이 저기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포함을 하면 110명이에요. 그죠? 이재명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 내각에 있는 의원들이 저 공소취소 모임에 안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 그러면은 110명이야 최소한.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게 확실한 게 뭐냐, 그 박지원 의원이 참여를 했어요. 예?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의 풍향기 아닙니까? 박트머스지. 근데 박지원 의원이 참여를 했다라는 건 대세가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사실 뭐 정청래에 앞장서 가지고 정청래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 예? 그런데 박지원이 지금 이게 반명 개파 모임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건 이건 대세가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뭐 욕을 하거나 말거나 개파 모임이라고 선동을 하거나 말거나. 예? 여기 보니까 6분이군요. 6분. 김성환 의원, 김성환 장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6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11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윤건영 뭐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은 뭡니까 저분은? 어제 이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길래 이분이 뭔가 개과천선을 해서 이젠 본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뜬금없이 또 본인은 개파 모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 또 불참을 선언했어요. 이게 참 군인들이 좀 답답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111명이 그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보면 111명이고 친문들도 대거 참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서삼석이 지금 그 최고위원을 그만뒀잖아요. 저는 이게 이유가 뭘까? 그 서삼석이 뭐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최고위원을 그만뒀을까 했는데 그 서삼석도 지금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를 했어. 이거는 서삼석도 정청래한테 등을 돌려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닌가 봐요, 이제는. 응? 이거 정청래한테 붙어 있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지. 김명준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냥 정청래랑 함께 정치를 끝내려고 하나? 근데 아무튼 뭐 김병주 의원은 그렇다 치고 이분은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고 111명 현재로 봐가지고는 111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개파 모임입니까, 여러분? 이게 개파면은 개파는 이런 경우는 청래파가 개파인 거예요. 다수파가 어떻게 개파가 돼? 다수가 민주당 의원에. 그리고 개파를 초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박지원이 그동안 친명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까? 서삼석이 친명이에요? 윤건영이 친명이야? 윤건영은 뭐 윤건영이 문재인의 집사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이게 어떻게 개파 모임이 돼? 개파를 초월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원하는 의원들이 다 모인 거지. 어떻게 공소 취소 모임이 개파 모임이 됩니까? 여기에 참여 안 하는 게 개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정청래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공소 취소를 원하고 있고 그 모임이 출범을 하는데 당대표가 여기에 얼굴을 안 들이밀었어요. 이성윤도 안 오고 정청래도 안 왔습니다. 당대표면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청래는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반대하는 거야? 왜 안 갑니까? 정청래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 162명 중에 105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당대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개파 모임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이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마치 공소 취소 모임이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선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도 뉴잼이다, 그죠? 본인이 뉴잼이라고 선언을 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신인규, 함동균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제 영향력 있는 스피커여가지고 제가 뉴잼이다라고 소개는 안 했는데 이상호 기자도 있네요. 뉴잼들이 많네. 많이 있네. 앞으로 다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들 열심히 하세요. 이상호 기자가 청와대 분위기를 취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상한 모임이다? 아까 그 이상한 모임. 그런 모임을 못 알아요. 그냥 검찰의 그동안의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지. 아니,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무슨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시대가 바뀌었나? 내가 미쳤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알아서 이미 공소 취소했어야죠. 사실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악의적인 기소들이 많았고요. 그런 것들 전반을 공치모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상한 모임이다? 라고 치부하는 것은 유시민 작가 본인이 그런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고 비판하다가 불의에 말도 안 되는 기소를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공감이 안 되는 것. 말로 훈수두는 정의의 심판자인데 제3자의 항상 저는 그 태도는 잘못됐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러면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를 조심스럽게 취재를 해봤는데요. 워딩을 정확하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자기 드러나는 것, 청와대 입장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듯한 보도에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내 말은 못하지만 참모들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황영 일색이다 이렇게 또 제목 뽑지 마십시오.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들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직접 거명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검찰 독재의 정치적 기소에 당이 적극적으로 그동안 나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었다. 이런 내부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상호 기자가 어쨌건 뭐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청와대 소식을 누구보다도 뭐 잘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이겠죠. 유튜버들 중에서는. 예. 그 이상호 기자가 청와대에 취재를 해보니까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고 왜 이렇게 늦었다 뭐 이런 분위기고 그동안 뭐 잘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뭐 이러네? 예? 그럼 뭐 대통령도 미친 거예요? 유시민 작가한테 묻고 싶네. 예, 유실금 작가, 유실금 선생께서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105명만 미친 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미친 거고 대통령님도 미친 거네. 본인 빼고 다 미쳤네요. 대한민국이. 그럼 본인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 사람 입장에서 세계를 보면은 본인이 제일 멀쩡한 거고 나머지가 미친 거잖아. 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그런 상태 아니에요? 본인만 미친 거 아니야? 다 멀쩡한데? 정청래하고 본인만 미쳤네. 김어준, 예? 뭐 이런 애들만 미친 거네. 대통령도 미쳤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지. 아니 저는 차라리 용기 있게 지식인답게 자기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야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식인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 미쳤다고 얘기하지 말고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당히 뉴스공장 내일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쳤다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진짜 용기 있는 지식인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진짜 옳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내일 뉴스공장이 조스공장이건 개불쇼건 출연을 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 대통령도 미친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100명 이상이 미쳤고 거기에 대통령도 미친 것 같다. 명팔이 코인 유튜버들도 다 미친 것 같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당당하게. 명팔이는 하고 싶고 에? 참 기가 막히고요. 지금 유시민이 안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했어요. 다 미쳤다고 하는데 유시민이 안 미쳤다고 하는 사람. 유시민 말대로 미친 짓. 장동혁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비판. 유시민과 장동혁이 하나가 됐네. 야 이거 리박스쿨보다 더 심각한 사태 아니에요? 봉지욱 기자 이거 한번 취재 좀 해봐야 되지 않아? 조욱 유시민 작가 섭외해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혹시 장동혁하고 지금 유시민하고 서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한 배 탄 거 아니냐 그런 설이 있다. 응? 장동혁과 유시민 생각이 똑같잖아. 미친 짓이래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기 이현주 의원이 뭐 강연한 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 유시민이 이거 밀정이네. 밀정이잖아. 장동혁이 이거 밀정 아니에요. 장동혁이 하고 싶은 말을 유시민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손석희도 한패네. 완전히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장동혁, 유시민, 손석희, 김어준, 조욱, 봉지욱
이거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 이거 가지고 불러다가 사상 검증해. 유시민 사상 검증해야 되겠다. 장동혁이랑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작전 세력이잖아요. 완전 작전 세력. 유시민 작전 세력 수계 아닙니까? 유시민이 그러지 않고서야 장동혁이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죠. 이것만 봐도 저는 유시민이 스스로 이제 자멸을 하고 있다. 지금 뭐 보니까 이 문파 스피커들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면 돼요. 합당 사태 때 지들이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공소 취소 모임을 악마화한 거, 뉴 이재명을 비하한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면 됩니다. 김어준도. 근데 어떤 세력이 몰락할 때, 어떤 인간이 몰락할 때 꼭 이런 행태를 보여요. 고집스러운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제가 뭐 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누굽니까? 저기 일본이 패망 직전에 옥새 투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 문파들이 자기들끼리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끝까지 발악을 하면은 결국 그 몰락의 시기만 가까워질 뿐입니다. 자, 정청래가 오늘 생쇼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망해가고 있다라는 게, 정청래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인사청탁 논란 사직한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임명. 김남국 우리 김남국 의원은 참 사람 참 착하죠. 사람 참 착해요. 뭐 본인이 지금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는 건 뭐 이해를 하겠지만은 저거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정청래가 몰리고 있으니까 김남국을 대변인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뭐 이런 여론을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거잖아. 명팔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남국으로 명팔이를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잖아, 이거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김남국 의원이 김남국 변호사죠, 이제. 변호사가 그 정청래 들러리를 지금 쓰는 게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 거기에서 뭐 지금 민주당 대변인 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한다고 그래서 김남국이 과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뭐 어쨌건 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뭐 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평가를 잘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좀 답답하다는 거. 참 남국이가 사람은 착해.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 요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고, 김남국을 왜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는가? 지금 정청래가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 거다. 김남국이라도 앞세워서 명팔이를 해보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거기에 김남국 변호사가 들러리를 쓰고 있는 건 참 어리석은 뭐 일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건 뭐 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는 뭐 그닥 본인한테 좋게 작용은 할까 모르겠네요, 저는. 자, 오늘 그리고 중요한 발언이 나옵니다. 우리 김민석 총리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언급을 합니다. 당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이 정도면은 거의 정청래 관뚜껑에 지금 제명인의 마을에서 추방이 되고 또 공소 취소 모임이 발족이 되는,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는 거의 관 속에 누워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김민석 총리가 대못질을 해버린 거죠. 정청래 관뚜껑에 대못질을 해버린 거다, 이건. 당이 대통령과 차별화해서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이재명 정부의 총리가 그것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청래 들으라는 얘기인 거지. 정청래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있다. 완전히 뭐 보내버린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에서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기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가야 된다. 당정 간 틈을 두고 차별화해서 국정과 정권 재창출이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속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연속 집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거기에는 다 당정 관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리고 8월 전당대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 임명직은 인사권자의 판단 속에서 거치가 결정되는 것에 우선해야 된다. 자, 이거를 역으로 뒤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자,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난 당대표에 도전할 뜻이 없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임명직은 인사권자의 판단 속에서 거치가 결정되는 것, 이런 뜻이잖아. 즉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라면 그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이다라는 거죠. 우리 김민석 총리는 명파리를 해도 제가 볼 땐 수준이 있어요. 수준 차원이 달라. 내가 자, 공을 어찌 보면은 대통령께 떠넘긴 거예요. 내가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인사권자의 판단이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즉 대통령이 내가 출마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김민석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나는 총리를 할지 당대표를 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출마를 한다라면 그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인 거죠. 그죠? 인사권자의 판단인 거지. 당대표로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는 건 대통령의 결정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다음에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대표로 나간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당대표로 나간다라는 건 대통령께서 정청래 치워라. 야, 정청래 좀 치우세요. 딱 이런 뜻으로 읽힐 만한 문장이다. 이렇게 수준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준 있게 대통령 명파리를 해도 이렇게 수준 있게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의미, 틈을 두고 차별화하면 안 된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게 불가능하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를 했느냐? 당정 관계의 불협화음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자,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현재 틈이 있다는 얘기죠. 현재 틈이 있기 때문에 이 틈을 완전히 없애겠다. 완벽하게 하나로 가겠다. 즉 김민석이 당대표를 출마하는 이유는 뭡니까? 완벽하게 하나로 가기 위한 거다. 완벽하게 하나로 가겠다.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면 본인은 대통령과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과 당이 하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뜻이고, 자, 그 첫 번째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당정 관계의 불협화음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완벽하게 당정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로 이어가겠다, 이런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당정 관계를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시키겠다. 이것의 의미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략 어떤 뜻인지 뭐 최한욱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충분히 눈치를 채리라고 봅니다.